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자동차 개발할 때 의학이 적용되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운전할 때 허리가 아프지 않을지, 몸이 흔들리지는 않을지 만드는 연구원들 고민 참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시트입니다. 정형외과 지식이 동원되고 인체공학이 등장하죠. 오늘의 스타트 카톡 시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트가 자동차에서 엔진과 변속기 다음으로 비싼 품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저렴했는데 가죽으로 감싸고 전동으로 움직이고 열선은 물론 통풍 기능도 들어가고 심지어 안마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비싸졌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고를 땐 꼭 비싼 시트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프로그램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용주의 카조타, 베러 앤 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카토크. 3만 개 부품이 어우러져 제 역할을 해야 굴러가는 게 자동차죠. 그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들고 신나는 자동차 이야기를 펼쳐가는 게 바로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보다 더 재밌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톡톡 튀는 이야기. 만나서 좋다. 이 사람. 카토크. 오늘 초대 손님. 특별합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장. 길다. 줄여서 자동차 기획단장. 더 줄여서 단장. 권석창 단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프로그램 아십니까 혹시?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라디오를 잘 안 듣습니다. 그런 솔직함. 네. 좋아요. 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기획단장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 정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예요. 어떤 일 하는 곳인지 먼저 좀 부탁드려요. 우선 자동차가 제조 단계부터 네. 폐차될 때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의 전반적인 관련된 정책은 모두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서부터 네. 생산, 판매, 이후에 운행, 유지, 보수까지. 그렇습니다. 금융 빼고 다 하네요. 보험도 합니다. 보험도. 네. 그러면 결국 또 금융까지. 네.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교통안전까지. 그물망이네요. 그물이에요, 그물. 우리가 이슈 중에 좀 짚어봐야 될 게 최근에 이 자동차 기획단에서 이제 자동차 표시연비, 이 표시연비를 검증하기로 결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증을 내주는 건 산업자원부가 내주고 네. 그 결과를 나중에 일정 기간 지나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죠? 우선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이제 산업부의 에너지법에 따라서. 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그렇죠, 정확하게. 네, 저희는 그냥 줄여서 이렇게 얘기를 에너지법. 네. 그리고 저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네. 사후관리를 각자 해왔습니다. 네네. 똑같은 차를 두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이상한 스토리가 이미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네. 한 군데서만 하자. 사후 연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국토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이제 궁금한 게 저도 관련 기사를 직접 쓴 적도 있지만 처음에 이제 국토부 자체 예산으로 한 대를 시중에서 구입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면 또는 했다면 그러면 이제 제조사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대를 더 추가 시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1차 조사 때도 한 대를 원칙으로 하는데 제조사에서 2대를 더 추가해달라. 그러면 이제 3대를 총 할 수 있는데. 자, 3대를 할 때 한 대는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하고 2대는 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3대를 해서 평균값을 내는 것이네요. 그러고 나서도 그게 페일이 나오면 2차 조사를. 두 번째 조사를. 우리가 선정한 국토부가 하는 건 항상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하니까. 그렇죠. 산하기관이니까. 네, 거기서 다른 기관. 네. 그래서 산업부나 환경부의 또 산하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자동차 있고. 안전연구원 이외에 지금 현재 표시연비를 측정하는 공인된 기관. 그렇습니다. 네. 석유관리원. 그렇죠.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 부품연구원, 예. 뭐 기계연구원,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에너지연구원도 있네요. 에너지연구원. 네. 예. 이런 식에서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네. 거기서 할 수 있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그거는 이제 국토부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물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할 겁니다. 일단은 자동차 안전연구원은 일단은 거기서 빠진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예. 네. 2차, 3차 제조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상당히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바뀌는 연비 제도 중에 가장 핵심이 하나가 바로 도로 주행 저항값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 소비자들이 잘 몰라요. 예. 우선 주행 저항값이라는 거는 차를 미리 이제 달려보고 예. 이게 이제 다이나모라고 하는 이제 시험 대우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기 저항값이 얼마인지 네. 이거를 측정할 수가 없거든요. 런닝머신 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마라톤 예. 선수가 예.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네. 안에서 런닝머신을 뛰면서 네. 저항 하나 없이 네네. 그 칼로리를 측정하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행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이 저항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차라고 하는 거는 선형에 따라서 주행 저항값이 다르게 나오고 네. 센서를 달아가지고 해보면 그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수치를 주행 저항이 많은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 바퀴 돌리는 데를 빡빡하게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반대인 경우 좀 느슨하게 해주는 네. 거죠.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 돌려보는 그 주행 저항값을 미리 입력을 시키고 돌리는데 신고한 값을 지금까지는 검증을 안 했어요. 그 제조사가 제출하는 값이 있으면 예. 그걸로만 적용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는 이제 검증을 하겠다.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측을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 코스트다운 시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문 용어 막 나와요. 예, 예.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주는 데이터를 그대로 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보다 도로가 거칠어서 그 도로 저항값이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연비가 오히려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주행저항값 검증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가지고 네. 검증 방식을 좀 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보다 소비자 체감 효율과 가까운 가장 실측된 효율을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소 이제 제조업체들은 조금 부담감이 있겠지만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좀 정확한 연비를 좀 알고 싶고 그것이 또 정확하게 마케팅이 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추구하는 그런 정책 목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 기가 줄여서 자동차 기획단 권석창 단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스타 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저 산타페 타시는 분들, 지난번에 그 연비 보상 문제가 됐던 차 있죠? 그 차 권석장 단장님께서 문제 제기해서 여러분들 보상받는 겁니다. 맞죠? 뭐 제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뭐 저희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표시 연비가 검증을 하든 인증을 하든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효율과는 실제 많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믿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뭐 100% 똑같이는 나올 수 없다. 100% 똑같이 나올 수 없다. 야, 정확하게 살짝 빠져나가시네요. 최근에 튜닝 활성화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국토교통부가 아주 팔을 걷고 나선 것 같아요. 예, 뭐 저희 뭐 산업부도 열심히 같이 하고 있고요. 우선 이제 튜닝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과거에 왜 튜닝이 잘 활성화 안 되느냐를 좀 돌아봤더니 과거의 튜닝 부품들이 좀 허접한 부품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더라. 90년대 거의 굉장히 그 우리나라 튜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부품들이 굉장히 조잡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쓰다 보니까 뭐 파손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이 튜닝이라는 부분들이 인기를 끌다가 좀 확 죽게 됐는데 과거의 어떤 이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선 튜닝 부품이 좀 나름대로 안전하고 시장에 좀 먹히는 그런 부품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튜닝 부품 인증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보험에서도 받아주고 지금 보험을 왜 안 해주냐 그러면 뭐 인증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것을 어디서 뭐 우리 속된 말로 삐짜 짝퉁 이런 거 막 갖다 붙이면 그것 때문에 또 차에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보험을 좀 들기가 상당히 어렵다. 구입가도 또 어떻게 뭐 표준세금 계산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인증제가 아주 핵심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들고 있고요. 두 번째를 들려면은 이제 튜닝이 어느 것은 튜닝할 수 있고 어느 건 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들이 뭐 각종 매뉴얼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 고치는 것이 불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은 합법이냐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자세한 안내들이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각종 매뉴얼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시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과정에서도 또 저희들도 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 뭐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그 전국의 자동차 검사소를 다 하잖아요. 네네. 검사소마다 기준이 다르대요. 뭐 다소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팔로우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제조 회사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일반 제작사들이 자동차 카메이커 말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튜닝을 하는 업체들, 제작자라고 하는데 제작자라든가 하는 정비업계에서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자를 띄워도 되는지, 11인승에서 9인승을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간단한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법적 지식이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가르쳐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두 번째 저희의 핵심 요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튜닝카 경진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네네. 그런데 보면 간혹 불법 튜닝카들도 막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불법으로 튜닝을 한 사람들이 창의성을 위해서 튜닝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네. 운행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자기 다 붙여가지고 가져와서 전시만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캐리어에 싣고 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몰래 타고 다닌다. 네. 그거는 이제 단속 대상이죠, 물론. 네. 그거는 이제 뭐 궤도를 계속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우수 작품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법 튜닝이 있는 요소가 있는 작품들은 다 배제를 합니다. 전시하는 건 자유인데 그것들이 이제 수상을 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사실 국토교통부가 지나치게 규제만 하는 거 아니냐. 국토교통부는 그런 불만도 충분히 나올 만해요. 결국은 자동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해주는 건 뭐냐. 이런 불만들이 또 분명 나오기도 하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규제 완화를 일단 하고 있고요. 네네. 자동차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등록 번호판 같은 경우 옛날에는 신고 늦게 하면 과태료 받고 지금은 주민등록 이전만 하면 다 해결되는 전국 번호판이죠. 됐죠. 예를 들어서 그건 한 사례만이고 수십 가지의 저희들이 뭐 규제 완화 실적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가끔 운전하시죠? 네네. 차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정비업계 갔다 가면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 부분은 이건 소비자고 내가 직접 고쳐보니까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하겠구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정비 서비스나 어떤 그 받으면서 이런 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한 말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느끼는 걸 바로 정책에 반영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엔진 오일을 가는데 어떤 데 가면 4만 원 받고 어떤 데는 6만 원까지 받고 이 도대체 좀 바가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이걸 바꾸는 게 좋겠다는데 어떤 걸 뭐 더 타라 그러고 어떤 데서는 뭐 더 타라 그러고 편승 수리하는 거 아니냐 과잉 수리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그 모든 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정비 그런 것들을 내년 1월 8일부터는 게시하도록 해놨습니다. 가격을 얼마를 받으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얼마를 받겠다. 가격 고시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얼마 받겠다를 보면 어떤 사람이 딱 들어가서 이 집은 요만큼 받네. 53,000원이네. 저 집은 38,000원인데 나 저 집 가야지. 근데 물어도 볼 수 있고,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여기는 엔진 원래 오일 가격이 얼마고 여기 공임이 얼마입니다. 설명은 하겠죠. 거기도 그렇게 나눠서 써 있으니까. 요거 재밌겠네요. 요거 나오면 그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변화죠. 변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렁탕 집에 갔는데 설렁탕 가격에 시가 이렇게 써 있거나 내고 싶은 대로 이런 거 안 먹죠. 기분 나빠서. 설렁탕 시가. 시가라는 제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좋아요. 횟집에 가서 시가 이거는 잘못하면 그 상대방의 그 페이할 능력을 보고 가격을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걸 좀 굉장히 임의적이죠. 그렇죠. 가격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일반적으로는 의심스럽다 이거죠. 투명하지 못하다. 투명하지 않으니까 자기 차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안 해요. 왜? 미등이 깨졌는데 가져가면 좀 비싸게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사고 날 때까지 기다리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투명해지면 정비업계들이 돈을 못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투명해지면 사람들의 어떤 정비 수요가 늘어난다. 오히려 신뢰도가 더 높아지니까.
P 곱하기 Q가 총 수입인데 퀀터티가 늘어난다는 거죠. 아, 퀀터티. 예. 네, 왔어요. 예. 수량. 예, 수량이 늘어나는 네, 거죠. 퀀터티. 뭐 잉여 마진이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전제 조건은 동일한 정비 퀄러티로.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 또 민감한 사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보험업계하고 정비업계하고 참 정말 몇십 년 동안 다투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도 지금 제일 걱정 중에 하나인데요. 정비업계는 수가를 많이 높여달라. 그렇습니다. 보험업계는 아니다. 이 정도도 충분하다. 계속 맞서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비업계 중에서 전문 정비가 아니라 이제 검사 정비, 저희 공업사. 그렇죠. 한 5,500개 정도 되는데 굉장히 지금 뭐 심각하다고 말들을 서로 양쪽이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보험업계에서는 아시다시피 또 손해율이 84%까지 올랐다. 네. 이게 보통 한 70에 75%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미니멈 75%는 돼야 되는데 84%까지 갔다. 네. 굉장히 가격을 올리려고 해도 다소 이 물가 안정 문제 때문에 오르지 그렇죠. 못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자꾸 대물 쪽에 그렇죠. 깎는다 이런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인 분야는 이제 의사들 쪽이니까 좀 전문성이 더 약해서 그런지 좀 덜 깎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비업계의 주장이고요. 네.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이 보험업계에 대해서도 많이 깎습니다, 사실. 심사평가원이 있어가지고 정비업계가 좀 다소 좀 피해 의식이 좀 많은 건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그 정비업계에서 일부에서 좀 과잉수리나 편승수리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묶어가지고 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좀 또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정비 간의 이런 다툼들은 선진국에서 다 있어 왔습니다. 일본서도 최근에 와서 이제 해결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 양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계속 중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장기적으로는 뭐 현재 좀 다소 비현실적인 어떤 이 정비 가격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인상이 좀 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해결이 좀 조만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민감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사실 이런 얘기를 YTN 라디오 고정주의 카조타가 아니면 들을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막 처음 얼떨결에 지금 유도신문 당하신 거죠? 네. 분위기를 막 끌고 가니까 저한테 훅 걸리신 거예요? 네. 저도 너무 이 자세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정책은 국민과 공유를 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보통은 주옥같이 포장이 드립니다. 보통은 공무원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안전 및 서비스 선진화 기획단 권석창 단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금세 시간이 갔어요. 그렇게 벌써 다 지나갔습니까? 네. 끝나고도 한참 남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나오셔가지고 뭐 다소 민감한 얘기도 좀 편하게 잘 풀어주시고 또 청취자들의 어떤 궁금증 또 국민들의 궁금증을 많이 손쉽게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못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요? 파노라마 썬루프 얘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럼 다음에 한번 더 나오세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께 못다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모시고 방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다소 뭐 비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판도 다 감수해 가면서 그럼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생각입니다. 역시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석창 자동차 기획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의 중의 명의, 자동차 명의, 정비의 신. 차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명차도 폐차도 될 수 있다. 자동차 고치는 명의 중의 명의, God of the 정비.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든지 고치는 정비의 신, 미다스의 손. 오늘은 어떤 겁니까? 오늘은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고 또 일부 자동차 사용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자동차 응급조치의 허와 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다 보면 응급 상황 마주칠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과거의 차와 요즘 나오는 차량들의 어떤 차이점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펜벨트 끊어지면 스타킹 엮거나 이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차량들은 상당히 전기 장치가 발전하고 또 안전 사양이나 맞아요. 편의 사양들이 매우 발전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차량 자체가 뭐 어떤 전자제어 기술과 어떤 연료나 공기 공급 방식의 발전으로 저연비 고효율 엔진으로 또 발전했고 또 친환경 차량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로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차량에 적용되지 않았던 응급처치 사항이 최근 차량에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정비의 신 허준,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이 짚어주는 자동차 응급처치의 허와실. 자, 응급처치 방법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실 때 벨트가 끊어졌을 때 여성들의 스타킹을 네. 이용해서 대체해서 사용하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퓨즈가 끊어졌을 때는 예비 퓨즈가 없으면 담배나 껌종이의 네. 은박지나 뭐 여성들의 머리핀 전도체 되니까. 로 사용하라는 부분이 있고 또 라디에이터에서 물이 누수가 되어 오버히트 할 때는 그 정비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누수되는 곳에 껌이나 아니면 밥알을 으깨어 바르거나 아니면 비누로 막으라는 등의 내용도 있고 라디에이터 호스에서 누수될 땐 테이프로 감싸라 이런 내용들로 해서 또 사실인 것처럼 많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들은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 지금 1980년대 자동차가 아니라면 이런 응급처치 요령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그렇다면 지금 2014년 자동차 응급 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신 청취자 질문이 먼저 좀 있어요. 네. 이거 좀 해결하고 가시죠. 네. 8472번님이 전조등 켜지지 않을 때 응급조치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구랑 테이프 쓰면 된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일단은 전조등이 자체가 켜지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네. 하나는 퓨즈 부분이 끊어졌나 안 끊어졌나 봐야 되는 요거 거고요. 이제 퓨즈 끊어졌는데 껌종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차량에는 예비 퓨즈가 있습니다. 퓨즈 박스에. 또 하나는 퓨즈에는 이상이 없다라면 전구가 끊어졌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브에 필라멘트가 끊어졌는지. 예, 그래서 이제 헤드라이트 램프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 빔이 있고 하이 빔이 있어서 로우 빔은 하향등, 하이 빔은 그렇죠. 상향등. 예를 들어서 하향등만 끊겼을 때는 뭐 사향등으로 끼시고 헤드램프 상단 부분을 좀 가려주는 테이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려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자, 7947님이 휘발유 LPG 냄새 날 때 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될 것은 뭡니까? 일단 뭐 휘발유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룸에서 휘발유도 그렇고 LP도 그렇고 그 냄새가 난다라는 건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또 잘못하면 더 큰 어떤 화재로도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냄새가 났을 때는 일단 가까운 정비소가 있다면 정비소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장거리 운전대 정비소가 근처에 없을 때는 반드시 한번 본넷을 열어서 또 LPG 같은 경우는 트렁크를 열어서 냄새가 나는 게 트렁크 안에서 심하게 나는지 아니면 엔진 쪽에서 휘발유 같은 경우 엔진 쪽에서 나는지 해서 바닥에 휘발유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부위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새는 부위가 있다면 반드시 그건 수리를 하셔야만 됩니다. 사고 연결을 쓰시는 분이 와이퍼 고장 났는데 갑자기 비 쏟아질 때 담배가루 뿌리라던데 이거 맞습니까? 그 담배가루를 뿌리라는 얘기는 와이퍼를 작동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게 된 물에 의해서 그 문제가 생길 때 담배가루를 유리 표면에 묻혀주면 계면활성 역할을 해서 그렇죠. 물이 잘 떨어지라는 의미로 담배가루를 이용해서 유리 표면을 좀 문질러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코팅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 우리 최근에 그 비 올 때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가 그 유리 세정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연잎에 물방울이 맺히는 효과. 또르르 흘러가는 것 같은. 그렇죠. 그거 효과는. 예,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저 나뭇잎 갖고도 해봤어요. 그것도 효과 있어요. 보통 문지르면 안 되고 정말 이마에 땀날 정도로 문질러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땀날 동안 문질러.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 밖에 자동차 정비 관련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 카조타로 문자 메시지 지금 바로 쏘세요. 자, 라디에이터 누수와 관련한 내용도 응급상황 처리로 이게 가능한가요?
그 라디에이터가 누수되면은 그 부위에 그 바발이나 비누나 네, 껌으로 그거 뭐 하라는 하라고 내용이 얘기하는데.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의 차량들 보면 라디에이터가 누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생산된 차량들은 그 소재와 제작 기술이 좋아져서 누수되는 문제를 사실 매우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막아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차량에서 누수가 된다라면 네. 그 상태로 주행하기는 오버히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히트를 하게 되면 엔진까지 손상이 될 수 있는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팀장 예전에 응급처치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브레이크 오일이 부족하면 위스키를 넣어라. 과거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브레이크 오일의 역할은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면적에 밀어주는 예, 그렇죠. 그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뭐 사실은 그렇게 검증된 거는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 위스키는 마셔라.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어떻게 응급 상황하면 돼요? 배터리 충전 점프선을 예. 그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린다라면 주변에 있는 차량 소유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점프를 해서 시동을 건 다음에 네. 차량이 어떤 방전된 이유를 반드시 정비소 가서 맞아요. 확인을 하셔서 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예. 방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터네이터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터네이터의 문제라면 주행 중에 다시 또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가까운 정비소에 가셔서 그 아까 얘기했던 충전기와 배터리를 같이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고 또는 다른 곳에서 방전 요인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충방전이 일어나잖아요. 네. 방전이 됐을 때 다시 시동 걸어서 쓰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랬을 때 또 이제 방전되고 충전되고 수명이 줄잖아요. 예, 예. 아니 이게 충전과 방전이 계속되는 건데 왜 수명이 있을까? 핸드폰 배터리도 일정 기간 사용을 하면 네. 충전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동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사용하면 내구성에 의해서 충전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심하게 방전이 되면 네. 배터리 수명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나종덕 팀장님 나오시니까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요. 폭주하고 있어요. 폭주. 자, 0016님이 스위치 껐는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아요. 안 꺼져요. 그 사실은 저 차량 스위치를 껐는데도 시동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네. 그 버리세요. 제가 봐서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면 예를 들어 디젤차 같은 경우는 오버런이라 해서 예, 키를 꺼도 조금 그 오버런 맞아요. 현상에 의해서 연료가 계속 예. 주입이 되는 문제로 해서 시동이 안 꺼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키 뭉치에 예. 이게 이제 최근의 차들은 뭐 버튼 스위치가 있고 예. 저거지만 과거 차들은 키 뭉치의 내부가 손상이 돼서 그게 그 어프로 오질 않고 키는 돌았지만 내부에서 접점은 어프로 되지 않았을 경우 오케이. 그 시동이 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차하는 도중에 기어가 꽉 끼어서 안 빠지더라고요. 엄청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4892님이 보내주셨어요. 그 저 기어라는 게 수동 차량인지 그 오토 차량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 오토매틱 차량이라면 사실은 브레이크를 네. 최대한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을 해주셔야만 브레이크를 됩니다. 밟아야만 변속이 예, 돼요. 예. 그 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클러치 페달을 연속해서 좀 몇 번을 밟아 주시면서 기어를 움직이시면 좀 수월하게 그 빼실 수가 있을 겁니다. 6530님이 화나서 경험기 세게 눌렀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울렸던 아찔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경우 가끔 발생을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이에 난리가 나서 네. 뭐 심한 경우는 주민들이 차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그렇죠.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럴 때는 제일 빠른 방법은 배터리 마이너스 선을 탈거시키거나 경운기 휴즈를 빼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아예 전원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렇죠. 구하나구하님께서 키를 차 안에 놓고 문이 잠겼어요. 철사로 열어도 고장 안 날까요? 과거 차량 같은 경우 그 철사로 이렇게 열 수 있도록 도어 록에서 그 손잡이 안에 손을 열어주는 사이에 철사가 있어 그 철을 당기면 열리는 구조로 돼 있는데 최근 차들은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할 때 보면은 뭐 유리 사이로 그 놓아서 하기 때문에 그게 손상이 없었는데 뭐 최근 차량들은 이거가 손상이 될 수, 다른 부품을 건드리거나 한다라면 손상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같아요. 3790님이 겨울 되면 열쇠 구멍에 자동차 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라이터로다 키를 달군 다음에 키홀에 끼워주시면 녹이면서 키가 들어갑니다. 결국 그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얼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죠. 수분이 유입이 돼서 얼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뭐 차가 꽤 오래된 차네요.
4983님이 저희 집이 외곽이라 옛 농로도 있고 진흙탕길이 많아서 웅덩이에 차 빠졌을 때 2단 기어 나오라는데 맞나요? 수동 차량 같은 경우는 그 1단으로 하면 너무 출력이 세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헛돌 수 있기 때문에 네. 2단 기어를 하게 되면 아주 순간적인 빠른 심이 아니라 그 심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과거에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2단 기어로. 정규의 신 나오셨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좀 궁금하신 점 샵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립니다. 오늘 정리를 좀 해야 될 텐데 내 차가 주행하다가 갑자기 섰다. 네. 근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인지를 알기조차가 쉽지가 않아요. 그 자동차 운전자께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응급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 네. 아닌가 네. 판단해서 그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을 때는 네. 자동차를 만든 제작사의 긴급봉사반이나 아니면 가입한 보험사에 긴급봉사반에 연락해서 조치받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 전화번호 하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면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요즘은 워낙 출동 시간도 짧고 가까운 데서 빨리 오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차에 훨씬 더 이롭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자동차에 대한 궁금증 언제든지 카조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비의 신, 내 맘대로 자동차 응급처치하다가 큰 코 다친다.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내 최초 라디오 자동차 전문 방송 권영주의 카조타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시다고요?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우선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카조타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가 딱! 전문 보기로 들어가시면 더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눈앞에 카조타 방송이? 네, 그렇습니다. YTN 라디오 최초로 시도하는 보이는 라디오가 YTN 홈페이지 권영주의 카조타에서 제공됩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듣기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팟캐스트인데요. 카조타로 검색을 하시고요. 세 번째,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꼭 누르시면 카조타 팬 자격으로 다시 듣기, 보이는 라디오, 전문 보기, 방송 현장 뒷이야기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영주의 카조타, 다시 보고 다시 듣는 방법. 좋다 좋아. 참, 보이는 라디오는 유튜브 YTN 라디오 채널에서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감. 국내 최초로 시도하는 라디오 전용 자동차 전문 방송 권용주의 카조타. 이 프로그램은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글로벌 리더 쉐보레와 함께합니다.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사만사온 겨울 날씨죠. 하지만 요즘 전혀 다릅니다. 7일 내내 춥거나 7일 내내 덥거나 들쑥날쑥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1900년대 초반 270ppm에 불과했던 이산화탄소가 지금은 2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변화 이유 중에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됩니다. 허리띠 졸라매듯 머플러도 졸라매야 지구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멋낸다고 머플러 키우고 마구 밟아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권용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소찬이의 마셔! 여러분들이 배출한 이산화탄소 달리면서 직접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용주의 카조타는 이제 파킹.